다음 발표는 박종혜 선생님께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근대 건축 유산에 대한 대중인식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근대 건축 유산에 대한 대중인식 분석 연구 발표자 박종혜입니다. 네, 저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네, 서론, 이론적 고찰, 이제 분석 결과, 그리고 결론, 참고 문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연구 배경과 목적, 먼저 근대라고 하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근대는 현대에 가장 가까운 과거로서 이제 전통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 시기는 이제 대부분 개항 시점이 이제 1876년부터 산업화 시기까지를 이르르는 시기를 의미하고요. 특히나 이 시기에는 대한제국, 그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특성상 이동이나 보관이 조금 어렵고, 또한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축물들은 일제 잔재로 치부되어서 이제 철거 또는 방치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등록문화재 제도가 2001년 7월부터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 근대문화 유산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조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등록문화 제도라고 하는 이 명칭이 좀 여러 번 변경이 되었는데, 2024년 5월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서 현재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됐던 시점에 사용했던 이 등록문화 제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들로 봤을 때 이 근대 건축물을 이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의식과 이제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해서 근대 건축 유산에 대한 대중들의 공감,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보고자 연구 문제를 두 가지를 설정을 하였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근대 건축 유산을 방문해서 경험한 대중들이 어떤 키워드를 주요하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도출된 주요 키워드 간의 이제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은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로 수집하고 이를 처리하고 또 분석하는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내용은 그 빅데이터 플랫폼인 이 텍스톰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활용하였고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이제 근대 건축과 방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자료들을 수집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수집 기간은 이제 최근 15년간을 수집하고자 하였고요. 이를 이제 5년 단위로 나누어서 수집하였습니다. 수집 채널은 국내에서 가장 이제 어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 후기와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하였고요.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형태소 분석을 거쳤는데요. 명사들을 추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의미 없는 단어들이나 동의어들은 이제 처리하거나 통합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고요. 이렇게 최종 도출된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텍스톤과 유시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고요. 분석 내용은 이제 단어, 빈도 분석과 가중치 분석, 그리고 콘서 분석과 이제 시각화 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이론적 고찰에서 이제 근대 건축 유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요. 한국의 근대 시작의 시점은 연구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생적으로 근대화를 시도하였다라고 하는 내재적 발전론 을 주장하는 연구자들. 하지만 어떤 실질적인 제도 변경이나 사회 근간의 변화를 미치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이 개항이 본격적인 기점이 되어서 서양 문물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를 통해 이제 제도나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좀 극명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봤을 때 근대의 실질적인 변화는 개항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 부분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대 문화 유산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 보고서를 참고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개화기 이후에 형성된 건축물, 기념물, 구조물들을 근대 문화 유산이라고 한다. 근대문화 유산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동서와 양식이 이제 혼재되어서 나타난다. 그리고 양식의 이제 기법이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통 유산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화기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기준 50년 전까지를 근대로 보고요. 이때 만들어진 이 문화재들을 근대문화 유산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봤을 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한국의 근대 시작을 개화기 이후로 보는 것이 조금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근대 건축 유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간적 범위는 앞선 이론적 고찰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 개항 이후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후에 산업화 시기를 모두 이르르는 시기를 얘기하고요. 문화유산의 유형 중에서도 건축물에 한정해서 다루기 때문에 근대 건축 유산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인데요. 온라인 데이터는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을 하는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좀 구조가 없는 이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를 분석하는 방법은 텍스트 마이닝, 웹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해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정보를 추출하고 가공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속에서 키워드들을 가지고 패턴과 관계를 분석하기에 용이한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이 기법을 선택을 하였고요. 또한 그동안 시행되었던 집단 내 인식 분석 연구의 전통적인 방법들은 이제 설문지 조사라든가 인터뷰 같은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는 연구자가 임의로 표본을 추출해서 일부 대상만 연구 대상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인식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 일부 한정된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현상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을 하고 있고요. 또 대중의 심리나 행동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나 SNS 게시물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인식 분석을 위해서는 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분석 결과입니다. 첫 번째 단어의 빈도 분석과 가중치 분석에서는 이제 최근 15년간의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총 55,822개의 단어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단어 중에서 상위 50위권의 이 단어들만 대상으로 하여서 이제 빈도 분석과 가중치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이 TF-IDF라고 하는 어, 분석은 이 TF 값과 IDF 값을 이제 곱한 값으로 특정 단어가 한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중요도를 많이 출현한 횟수, 빈도 분석으로만 이제 제시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될 때 이제 가중치 이 분석 중에 하나인 이 TF-IDF
F 값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가중치 분석이라고 하는 단어와 TF-IDF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해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분석 결과 표입니다. 먼저 이렇게 상위 1 위에 있는 단어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근대 건축 유산과 관련해서 빈도 분석에서 1 위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이제 문화, 역사, 역사 이런 단어들, 그다음에 가중치 분석에서 1 위로 나타나는 단어는 인천, 군산, 다음 인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빈도 분석의 결과값과 이제 이 가중치 분석의 결과값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빈도 분석에서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지역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상위 50위 안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 대구, 서울, 전주, 군산, 그다음에 중구, 중구는 인제 구도심에 주로 많이 쓰이는 이 지역명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전 기간 15 년간이라고 하는 이 정기간에 걸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과, 또 하나 인제 부산, 대전, 또 목포, 명동 같은 지역명이 2014년 이후에 상위 50위권 안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중치 분석의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앞서서 확인하신 것처럼 인천과 군산, 인천 이렇게 인천과 군산이 반복되어서 가장 높은, 가장 중요도 있는 단어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군산과 인천은 개항장으로서 이제 현존하는 근대 건축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업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2009 년부터 2016 년까지 근대문화 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근대 건축물들을 이제 전시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이 관련 축제를 계속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인데요. 2000 년부터 현재까지 계양장과 이제 그 근처 주변을 정비 방안하는 것, 그리고 제무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같은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근대 건축물을 이제 보존하고 활용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콘서 분석인데요. 콘서 분석은 이제 군집 분석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단어들을 카테고리하고 이제 군집을 파악해서 군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연구 방법인데요. 유사한 키워드들을 이제 그룹화하고 그룹 간의 관계를 시각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의 콘서 분석의 결과인데요. 군집은 총 4 가지 군집 그룹으로 나타났고요. 첫 번째 군집에서는 군집에 인제 그 모여진 단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총 10 개의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구의 근대 골목과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로 군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군집에서는 이제 주요 근대 도시, 인천이라든가 뭐 군산이라든가 하는 서울 이런 주요 근대 도시와 이제 보존과 관련된 단어들이 군집되어 있고요. 세 번째 군집에서는 이렇게 성당이라든가 서양식, 전주 이런 단어들이 군집되었는데, 서양식 종교 건축과 관련된 단어들이 부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의 전통과 관련된 단어들이 군집되어 있습니다. 2014 년에서 2018 년도의 콘서 분석 결과인데요. 첫 번째 군집에서는 앞서서 봤던 근대 도시와 보존과 관련된 단어들 외에 관광이라든가 방문객, 투어, 체험, 예술 이러한 좀 활용과 관련된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이 같이 군집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군집에서는 이제 인천의 계양장 거리와 관련된 단어들이 군집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군집은 이제 관광 자원과 관련된 음 단어들, 그다음에 네 번째 군집에서는 앞서서 봤던 거와 상당히 유사하게 이 서양식 종교 건축에 관련된 단어들이 군집되어 있었습니다. 네.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의 컨서 분석 결과인데요. 앞서서 이 바로 이전 시기와 겹쳐지는 군집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돼서 나타나는 그룹이 이렇게 서울, 명동, 미술관, 사람 스팟 이렇게 서울의 중구 지역과 관련성이 높은 이 단어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군집되어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먼저 이 주요 단어들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빈도 분석 결과에서 상위 1 위에 나타났던 문화, 역사와 같은 단어들로 살펴봐서 대중들이 근대 건축 유산을 어 인제 문화와 관련된 또 역사와 관련된 이 역사 문화, 문화유산, 역사 가치 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중치 분석의 결과에서는 상위 1 위에 나타났던 인천, 군산이라고 하는 단어들. 그래서 이렇게 인천과 군산처럼 근대 건축 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역들에 대해서 대중들도 '이런 지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컨서 분석 결과는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각 시기별로 총 4 개의 분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09 년에서 2013년 시기에서는 이제 보존이나 또 근대화 관련해서 인제 전통과 쪼끔 비교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 2014년 이후에는 여기에 인제 활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좀 군집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와 인제 또 같이 관광 자원이라고 하는 그룹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대구의 근대 골목, 또 인천 계양장 거리와 같이 이렇게 근대 건축 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대중들이 인식하는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개별 단위보다는 그룹 단위인 선적, 면적 단위의 어떤 보존과 활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2013 년 이후에는 근대 건축 유산의 활용에 대한 인식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근대 건축 유산을 지역 자원으로 활용해서 인제 하고자 하는 어떤 도시 재생 프로젝트 같은 이러한 정부 지자체 사업들이 영향이 있었음을 인제 유추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관련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이 근대 건축 유산을 대하는 대중들의 인식 형성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근대 건축 유산을 보존하여 활용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민간의 노력이 대중들의 인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서 향후 관련 연구 및 사업들에도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참고한 참고 문헌들이고요. 이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근대 건축 유산에 대한 대중인식 분석 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혜 선생님께서 그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테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근대 건축 유산에 대한 대중인식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건축 유산을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향후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